민권시대 사람이 먼저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표방한 이 정부의 새 수상의 탄생이 이토록 더뎌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참 암울한 현실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국무총리 임명안이 통과되었다니 참으로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 총리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대통령 유고시 그 자리를 메우는 자리이기도 하며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데 기여도 또한 크기에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야를 떠나 협치로 새 총리를 임명하였다니 다시 한번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선비들이 한가하게 모이면 즐겼던 지식 유희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역사적 인물로 삼정승, 육판서를 정하는 조각놀이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제 때까지만 해도 오세창, 정연보, 최남선 같은 이들이 모이면 그들의 넓고 깊은 식견으로 조각놀이를 하며 소일했다고 합니다. 성세와 난세에 따라 다르고 위압이 강하고 내분이 분분한 세상에 따라 그 조각은 달라지게 마련이지만 가장 빈도 높게 수상의 망명에 오른 분이 고구려 시대의 을파소, 조선시대의 황희, 그리고 이항복이었다고 합니다. 세 분에게서는 공통된 점이 있다는 것에 주의하게 됩니다. 일개 농부로 백성들의 청구에 의해 수상이 되고 수상이 된 후에도 여염의 사랑에 들러 배꼽을 내놓고 두렁두렁 코를 골며 민정과 국정의 고리를 이었다던 을파소입니다. 요즘 대학생이랄 태학관의 유생들이 길에서 황희정승을 만나자 내가 정승으로 있으면서 임금의 그릇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가 하고 막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성내기는커녕 젊은이들의 기계가 저러하니 나라의 앞날이 밝다 하고 기뻐했다는 황희정승입니다. 이항복이 정승으로 있을 때 한 여염 여인이 그 전도하는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가막군들이 무엄하다 하여 밀치어 엎어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인권주의자였던지 집까지 쫓아와 고래고래 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머리 허연 저 늙은이가 종두를 풀어 길 가는 백성을 엎어지게 하다니 내가 정승이 되어 무슨 유익한 일을 했기로 권세를 부리는가 하고 떠들자 마침 사랑에 와 있던 손님 한 분이 왜 정승을 모욕한 죄로 다스리지 않느냐고 하자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 성내어 욕설하는 것이 마땅하오. 마음대로 욕설을 하여 분을 풀면서 가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이오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에는 정승에게 욕하는 정도의 언론 자유가 지금보다도 넉넉하게 보장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금을 통해 수상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 세 정승이 행동으로 대변해 준 것이 됩니다. 조선조 초기의 영의정은 모든 국사를 총괄하여 권한이 대단하였다고 합니다. 삼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일국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없기에 권한이 높고 국체가 중하더니 세조가 정난, 쿠데타로 왕통을 이으면서부터 그 제도를 피하여 이때부터 삼공의 권한이 땅에 떨어지고 국체 또한 점점 풀어졌다고 합니다. 정난, 쿠데타를 하면 독재의 필요성이 생기고 독재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수상의 권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수상이라는 것은 사형수나 결정하는 일이 고작이었다고 하니 한심한 벼슬이긴 했는 모양입니다. 수상, 무력의 전통은 이처럼 유구했다고 합니다. 앞서 수상의 조건으로 미뤄보아도 민권과 수상의 권한은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권 시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전환기에 새 수상의 탄생일 즈음에서 이 비례의 법칙을 되뇌어 보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